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1일 토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찍기가 두렵습니다. 속에 이 화병이 계속 끌어올라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한 마음에서 유튜브를 찍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재명보다도 더 속에 불이 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국힘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당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아도 당연한 당이에요. 한마디로 이재명 앞에 쫄아가지고 오금을 꼼짝달싹도 못하고 오줌을 질금질금 싸고 있는 형국이 바로 국힘이에요. 6월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했습니다. 당선의 변을 뭐라고 내놨습니까? 개혁과 쇄신? 뭘 개혁하고 있어요? 뭘 쇄신하고 있어요? 개혁과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결기가 있어요. 결기. 지금 국힘에서 배지 값을 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야. 주진우 의원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고 따질 거 따지고 질문하고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주진우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봐도 신경이 거슬리고, 민주당이 아닌데도 조국 혁신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진우를 법무부 장관 만들자. 법무부 장관을 추천한다. 물론 조국 혁신당에서 주진우를 법무부 장관 만들 힘도 없고 진심으로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또박또박 따지고 결기를 보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SNS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것이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 검증을 받을 좋은 기회 얻길 덕담한다. 이 김 후보라는 뭐야? 김민석이가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윤재관이가 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김민석이 아니라 주진우가 너무 덕달같이 대드니까 주진우의 공격에 의해가 김민석의 정말 파도 추악한 면만 나오고 거짓과 진실이 아닌 내용, 뭐 꾸며내는 얘기, 뭐 돈 문제, 칭화된 문제, 뭐 자기 부인 문제, 자녀 문제, 뭐 끝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김민석이 밀려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손을 들어주는 거죠. 조국 혁신당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주 의원을 향해서 내란 우두머리 하수인 검찰 독재의 막내로서 충실히 복무했던 자신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서인지 닥치고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잘할 것 같다. 협치 실천을 위해 주진우를 장관으로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해서 똑같이 검증대에 올려서 이런 인물의 의혹에 대해서 빨갛게 보자. 탈탈 털어보자. 영혼까지 한번 탈탈 털어보자. 법무부 장관 시켜줄 생각은 추호도 없이, 당연히 추호도 없죠. 그냥 주진우의 공격이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기를 죽이거나 창피를 주는 식으로 밀어붙이자는 건데, 국힘에서 주진우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송원석이 원내대표 돼서 개혁을 한다? 쇄신을 한다? 의지 하나도 없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이재명한테 쫄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달달달 떨고 있는 모습, 그것뿐이에요. 자, 입법 독재,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서 우리가 그나마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은 주로
이때까지 선례로 볼 때 뭐 야당 여당이 했지만 야당이 한 기회가 많았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정청래가 민주당 당대표를 하겠다고 법사위원장을 던졌습니다. 공석입니다. 국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국방위원장 양보할 때 외교통상위원장 양보할 때 법사위원장 주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쉽게 내놓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쉽게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힘이 정말 개혁과 쇄신을 원한다면 이재명만을 위한 법이 진짜로 5년 내내 통과시키고 이재명 재판은 한 번도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민주당의 바리케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나름 국민을 위한 법이 법 같지 않은 법들,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걸 이한조가 지금 나서가지고 이재명의 멘토라는 이한조가 나서가지고 국정기획위원장이라고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법은 통과시켜야 된다. 이럴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게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럼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우리가 지금 국힘이 아무런 힘도 없지만 자기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건 내 말이 아니고 국힘들이 만날 우리는 107석밖에 안 되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로 항변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가운데서라도 민주당에 맞서서 입법부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07명이 혈서를 쓰든 단식을 하든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누워서 옛날에 우리 FTA 통과 안 될 때 우리 정말 한국당, 새누리당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2009년이니까 그때는 새누리당이라는 명칭이 아니었죠.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상임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속된 말로 깡통을 들고 들어가 그 안에서 소변 보고 먹을 거 챙겨 들어가 거기서 2박 3일 동안을 버텼어요. FTA 통과시켜달라고. 그런 결계조차 없어.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김민석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국무총리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지금 국힘에 보이는 태도는 뭐냐?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숫자로 해도 안 되고 의석으로 해도 안 되고 어차피 김민석을 밀어붙일 건데 이재명이가 김민석을 포기하겠어.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게 국힘 태도야. 그 중에 유일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주진우 뿐이라는 겁니다. 결기로 보면 주진우가 당대표를 해야 돼. 이런 당이 왜 존재하느냐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의 구심점이 뭡니까? 정당이야, 정당. 그리고 그 정당에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 입법부에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정당에 소속된,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신들이 선출되고 그 목소리를 대신해달라고 배지를 달아주는 거야. 왜 앉아있어 거기에? 심지어 김문수가 당대표로 출마한다니까 대구 경북 지역, 부울경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심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거 아니야. 왜? 김문수가 들어오면 혁신을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국회의원 하면 안 돼 하고 깨끗하게 목을 칠 걸 아니까 지목 날아갈 줄 알고 김문수 들어오는 걸 이재명이 어쩌고 말하는 것보다 더 겁을 내는 거야. 나라를 지금 나서서 구하고 이재명하고 맞싸울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김문수인데도 당에서 제발 들어오셔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앞장을 서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다음 공천에서 내 목 날아갈 거야. 김문수는 날 공천 안 줘. 알아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내 배지만 유지되면 대한민국이 똥통으로 들어가든 부동산이 폭등을 하든 이재명이 나라를 팔아먹든 친중을 하든
순방을 가서 국제적인 망신이란 개망신은 다 당하고 돌아오던 검찰 조직을, 검찰청을 없애고 뭐 기소청 중수청으로 나누가 만들고 기획재정부도 막 역할을 갈라가지고 그냥 대통령 밑에 그것도 갖다 놓고 사법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밑에 그 밑에 갖다 놓고 국무총리가 알아서 이건 이 사건을 처리하시오, 저 사건을 하지 마시오, 검사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시오 마세요 하도록 만들자고 나라가 굴러가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어. 저항도 없어. 개혁? 웃기지 마. 그래서 내가 6월 16일 날 원내대표 당선되는 날 축하의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국힘의 이 꼴들을 보니 개혁하고 쇄신은 불가능이다라고 했습니다. 불가능. 무당 같은 신기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야.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바리케이트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배지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사위원장을 107명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든 단식을 하든 혈서를 쓰든 그 자리를 얻어와야 돼요. 107명이 되들면은 이재명도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당에서 주진우 의원 같은 사람이 나서가 앞장서서 싸우면은 백업을 해주고 똑같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전부 팔짱 끼고 보고 외면하고 아니면 뭐 그래 혼자 떠들어 봐라. 결국 뭐 김민석이로 갈 텐데 김민석이로 갈 텐데가 답이 아니고 왜 홍준표가 당신들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고 그렇게 바람을 쑤시었느냐고. 물론 해산돼야 지가 다시 불나서 다 잿가루만 하면 돼서 잿더미 속에서 다시 보수를 일으켜가 자기가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대표가 돼가 뛰어보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다. 위헌정당으로 너들은 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들 앞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협이 그거고 그것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국힘이 먼저 생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장서서 싸우는 주진우 의원 같은데 힘을 실어주고 법사위원장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다 양보를 해도 그걸 가져와야 돼요. 말로 국방위원장 포기하고 외교통사위원장 줄 테니까 주시오.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으면은 이 선거에서 지지도 안 했지. 법사위원장도 뺏어가 가져올 정도로 당에서 결기도 없고 단합력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다면 제발 국민 눈앞에서 사라져. 배지 달았다고 그들은 피우지 말고 당 자체가 그냥 잿가루가 돼가 흩어지라고.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이렇게 보수가 지리멸렬하고 정말 싸울 의지도 없고 콩가루 집안이 된 적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몇백 배의 더 힘이 필요해. 몇백 배의 더 큰 결기가 필요해. 몇백 배의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 결단이 필요해. 그게 안 보여. 그 에너지를 국민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김민석이를 국무총리로 임명 못하도록 사투를 벌리고 동시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야. 그것도 못하면은 국힘은
국민의 짐으로 남으니까 더 이상 국민의 짐으로 남지 마. 그냥 당 해체하는 게 국민에게 짐이 덜 된다고. 송영순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